아이패드를 데스크탑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 공유하는 국민 아이패드바 공본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애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사용 중인 카메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보시면 이 카메라는 루믹스 7인가요? 루믹스 G7이라고 해서 뭐 한 5, 6년 전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카메라고, 제가 이거 산지는 뭐 대략 1년 반쯤 된 것 같습니다. 한데 지금 보시면 뭐 루믹스 7 그 당대에는 상당한 인기가 있었던 제품입니다. 아마 파나소닉의 DSLR 쪽에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게 해준 카메라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쓰기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손떨방도 없고요. 아무래도 5년 전 거니까. 근데 아무튼 프로들은 이걸 들고 다니면서도 뭐 렌즈를, 손떨방 렌즈를 붙인다든지 그래서 많이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는 처음에 배우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마운트하고, 그 다음에 이걸 들고 다니면서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가방도 커지고, 그러니까 저같이 뭐 원래 영상 제작은 전혀 안 해본 사람들은 아주 그냥 불편한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대략 10하고 11 시점부터는 뭐 거의 일반인의 눈으로는 관찰하기 힘들 정도의 퀄리티가 나와주기 시작하면서, 게다가 뭐 손떨방도 훨씬 좋아졌고요 하면서 뭐 디지털 카메라가 사실상 놀라게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프로 영상 제작자가 아니면 그냥 아이폰 12는 뭐 그냥 더 이상의 비디오 화질이 필요 없는 정도가 되었거든요. 전 과거에는 이게 좋아 보여서 이 뭐 소니 액션캠이라고 그래갖고 이것도 구매해봤는데, 이건 뭐 배터리도 30분이 안 가고 작동법도 아주 지랄 같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랑 연결해서 쓰면 그나마 작동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서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면을 보고 메뉴를 작동해야 한다 그러면 휴대성이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카메라도 보시면 이것도 결국에는 배터리가 뭐 1시간 정도 간다고 하는데, 배터리 들고 다니면서 이 무거운 걸 들고 다닐 이유가 거의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배터리를 아예 안 쓰게 아예 그냥 전기선에 연결을 해놨습니다. 전기선에 연결을 해놓고 그냥 쓰는 거거든요. 배터리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걸요. 근데 보시면 지금 이걸 이제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와이파이를 아이패드 미니에 있는 앱에다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뭐 메뉴 작동하는 거 배우는데도 하세월이고요. 이제 보면 와이파이를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명색이 터치 스크린이 있는데 안 눌러져요. 이러다가 막 눌러놓으면 어쩌다 되고, 어쩔 땐 아예 안 됩니다.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될래나? 네, 됐네요. 다행히. 왜 또 꺼져?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따르면 turn Wi-Fi connection turn off. 껐네요.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앱에 들어가서 연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와이파이를 카메라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정해요. 이 와이파이 연결도 톡 하면 끊기고요. 이거 노 버튼 눌렀는데 아직도 안 먹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좋아 터치 스크린이지 터치 스크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일본 카메라 회사들이 망하는 거거든요. 지금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되는지, 이러면 터치 스크린이라는 게 이런 식입니다. 5년 전에 이렇게 와이파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이 또 안 되죠. 보통 성가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뭐 사놓기는 했고, 이것도 5, 600불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이 카메라 촬영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의 인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 즉, 프로급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취미생활로 이걸 한다는 건,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제가 기계치이긴 하나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래서 유튜브 제작 실력이 전혀 안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성가시고 귀찮은 거예요. 그럼 뭐 한번 세팅하려고 하면 세팅하다 배터리 꺼져요. 가령 이런 기기를 사용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세팅하다 보면 촬영하기 전에 꺼집니다. 무용지물인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사용성이 나빠서야 이걸 카메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 다음에 배우기 힘든 건 둘째 쳐놓고,
지금처럼 피고 작동시키는 거는 완전히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왜 이런 또 병신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써야지 이게 사용성이 있거든요. 껐다 켜봐야겠습니다. 껐다가 켜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와이파이를 끌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안 먹습니다. 또 한 5분 정도를 낭비하고서야 간신히 와이파이에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연결하고 있는데요. 네, 됐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걸로 카메라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카메라를 조정하려고 그러면 조작법도 어렵거니와 이 뒤에서 나중에 SD 카드를 이걸 드러내고 뽑아야 되죠. 인간 할 짓 못됩니다. 저는 차라리 유튜브를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유튜브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계를 만난 겁니다. 이게 아스모 포켓 1이거든요. 이거 올드텍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쓰면 초본이 어쩌니 Hey Siri shut up 이게 초본이 어쩌니 해도 이 카메라 하나 있으면 아이폰보다 편합니다. 저는 절대 디카는 안 산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우연히 인터넷에서 접하게 돼서 이 카메라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20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좋으냐면 제가 보기엔 아이폰 12 화질하고 동일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잡음이 있는 데서는 안 좋으나 그냥 일반 촬영할 때 바람 없는 데서만 촬영을 하면은 오디오가 그냥 있는 그대로 써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은 이상하게 그 음질은 카메라의 방향 때문에 그런지 아이폰 12의 음질도 이것만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질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이 G7 카메라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그 음질이 제가 경험한 바 중에서는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실은 저는 이것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옛날에 사놓은 건데 이건 한 4년 전에 사놓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소니 일반 무선 마이크입니다. 근데 이거를 웨딩 촬영하는 사람들이 신랑 신부 목에 걸어놓고 하더라고요. 촬영할 때요. 근데 소음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목에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사용해 보니까 음질이 이게 제일 나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귀찮아서 이거를 나중에 촬영을 마치면 이 버튼 누르기 조작하기도 좀 귀찮고요. 저는 아무튼 카메라랑은 좀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12만 원 정도 주고 산 것 같거든요. 국내에서. 그 음질은 좋은데 이 안에 SD 카드가 들어있는 거라서 USB에 그냥 연결을 하면 아이패드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아이패드를 샀을 때는 못 가져왔거든요. 원래 이 제품은 맥하고 윈도우 호환된다고 그러고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최근엔 됩니다. 그래서 음성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음성 맞추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짤막짤막하게 영상을 찍다 보면 이거 나중에 싱크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쓰고 있는데 좀 실내에서 할 때만이라도 역시 사놓은 건데다가 품질도 괜찮으니까 오디오 품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쓸 계획입니다. 근데 저는 주로 오토바이를 타면서 찍는 경우가 요즘 많아져서요. 이 어스모 포켓 1을 사용하려면 자꾸 액세서리가 필요해지더라고요. 그 제품의 활용성은 내가 얼마나 사용하냐에 달려 있거든요. 이거 전 120불 주고 제일 싸게 산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들고 나가게 됩니다. 오히려 아이폰보다 편한 경우는 이 카메라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필요한 게 생기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구매하게 된 게 이 제품이 있으면서도 제가 구매하게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많이 썼죠. 이거 120불 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 마이크로폰을 샀습니다. 사람 소닉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저가 중에 괜찮다는 평판을 듣고 있어서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걸 살 때 이거를 공짜로 준다고 했거든요. 이거 바람막입니다. 이것도 5, 6달러 할 텐데 자식들이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컴플레인 했더니 그냥 소리예요. 소리가 나냐 그랬더니 그래서 아무튼 오더를 해갖고 이걸 2개를 받았습니다. 이거 캄보디아에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걸 여기다 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샀는데 이게 정품입니다. 중국에 있더라고요. 미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샀는데 이건 30불입니다 무려. 그래서 뭐 나중에 총 계산을 해볼 텐데 결국에 이걸 샀고요. 뭐 30불. 이것도 뭐 한 2, 30불 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세워놓고 충전하려고 그러면 좀 어렵더라고요. 눕혀야 되는데 이것도 결국엔 돈이 들었죠. 이렇게 꽂고 쓰면 됩니다. 꽂고 여기다 충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 이렇게 놓고 충전하면 되겠다 싶었고요. 그 다음에 타임레스를 하려고 하면 이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되니까 물론 타임레스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으나 근데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이거는 안 사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무선 와이파이 연결하는 또 액세서리가 있더라고요. 이 제품이 지금은 DJI 파켓 1이라서 지금 2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2도 나온 지가 지금 한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쯤에는 DJI 파켓 3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면서 요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배경을 많이 잡지 않는 카메라입니다. 혼자 셀피 카메라를 찍는 유튜버들은 싫어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이유는 첫째, 사용하기 간편하다. 그냥 누르고 비디오 정도, 비디오나 포토 중에 선택하고 딱 찍으면 됩니다. 이 화면이 작기는 하나 대충 풍경을 찍는다든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각을 잡을 정도의 크기로는 보입니다. 이것만 들고 다니면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사람 눈에 안 띈다는 거죠. 유튜브 영상 찍는다고 카메라 이거저거 들고 큰 거 들고 나대고 다니면 사람 눈길도 끌고 그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거의 그리고 본인 자체가 쑥스러울 수도 있고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셀피 스틱도 필요가 없고요. 이 카메라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손돌방은 아이폰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이런 것들을 자꾸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꾸 구매하고 있다는 거는 120불짜리 중고로 사갖고 제가 평소에 중고를 많이 사는 사람도 아닌데 하도 디지털 카메라를 믿기 어려워서 신뢰가 안 가서 리뷰를 보고도 신뢰가 안 가서 중고를 한번 구매해 본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본 디지털 기기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나 들고 다녀야 무용합니다. 배터리가 보통 30분에서 1시간이면 꺼지고요. 조작이 여간 힘든 게 아니고 제가 한 가지 더 산 것이 있네요. 심지어는 제가 철진한 그것도 뭐 4, 5년 전에 유행했을라나요? 보조 배터리까지 구매했습니다. 이것에 뭐 어떤 형태로 연결해 들고 다니든지 이런 배터리가 떨어져도 충분히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물건을 구매한 후에 그것이 중고이거나 무엇이거나 간에 그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기기를 계속 쓰느냐 안 쓰느냐 그리고 120불짜리를 사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이건 워낙 쓰레기 물건이어서 이 소니 카메라는 워낙 쓰레기 물건이어서 아깝더라도 쓰지를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뭐 스키를 타거나 발에 꽤 차고 타야 하는 분들은 모르겠으나 그 이외의 용도로는 엉망인 딕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데 돈을 집어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카메라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카메라를 최초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뭐 유튜브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가족 사진을 찍겠거나 이러실 분이라면 이만한 카메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제품이 나온 후에 이거를 본따서 만든 중국제 제품들이 한 두세 가지 있거든요. 샤오미도 좋고 근데나 카메라나 영상 화질이나 기능 면에서 아스모 파켓 2가 기존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사용하는 올드텍을 한번 소개해 본 것입니다. 너무나 실용적인 카메라입니다. 그냥 지금 보시면 이 김블이 알아서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LCD 스크린도 잘 듣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밀면 사진,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럼 비디오 누르면 들어와서 비디오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코딩 버튼 누르면 지금 SD 카드를 제가 안 넣어서 그런데 그냥 리코딩이 됩니다. SD 카드 꼽는 것도 굉장히 쉽고요.
위치가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촬영한 다음에 이걸 연결하든지 SD카드를 뽑아서 카드 리더기에 놓고 아이폰에서 불러오면 됩니다. 아주 이거 매력적인 기기입니다.